오토메이션, 우리가 흔히 하는 판넬 내부에 들어가는 이 오토메이션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방법, 그 이플랜 프로 파넬을 통해서 트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 자체, 우리가 만드는 그 머신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와 같은 공장 전체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리탈이 모두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게 이번 하노버 메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간편하게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까지도 만드는 게 이번 전시의 좀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버스바를 다 잘라서 사용을 했죠. 버려지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가공도 해야 되고 재고도 쌓아야 돼요. 적용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딩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거를 걸어서 이런 규정이 보시면 좌측편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섹터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계 산업, 기계를 제조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는 판넬 빌딩이에요. 판넬을 제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석탄 화력에서 이제 그 리뉴어블 에너지로 에너지가 변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이.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부분은 약간 서머리 형식으로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보시면, 우측편에 저희 아이템들, 그러니까 저희 제품들하고 있는 부분은 각 주제에 맞는 이제 그 상세한 제품과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이제 쭉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탈의 모든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제품들은 먼저 이제 이플랜으로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섹터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섹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고객인 머신 빌더에게 솔루션을 소개하느냐, 우리 머신 빌더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또 제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하나의 머신이 있습니다. 이제 머신이 있고 여기 케이블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케이블 연결하고 그리고 제조하고 이런 케이블들을 이제 다루는 이것들이 보면 많은 노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체 어떤 노동력의 한 70% 정도가 이 케이블을 다루는데 이제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랜에서 내년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D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던 이 머신 단위, 그러니까 판넬 내부에 있는 케이블 길이가 아니라 머신 단위에 있는 케이블에 대한 길이 그리고 스펙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입력된 데이터를 각 그 케이블 매니팩처러, 케이블 메이커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케이블을 이제 제조된 케이블을 다시 받아서 이제 꼭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돼 있는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머신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케이블에 대한 공수가 많이 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제 효율화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효율화된 작업이 전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한 40% 정도 이제 디자인 코스트를 이제 줄인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번 리탈 전시회에서 가장 포커싱 돼 있는 어떤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독일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숙련된 그 인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커싱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을 테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제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그 도구들을 다루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줄이는, 가능한 줄이는 그런 데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리탈의 제품들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있는 프로디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케이블 작업의 단순화, 이것들이 이제 그 전체 머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머신 빌딩을 하시는데 이제 효과적인 그런 툴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상세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나씩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라인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보이시는 이 섹터들은 조금씩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컨셉에 대한 내용들만 제가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는 좀 더 디지털화 그리고 효율화,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효율화되고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작업으로 그려오던 CAD, 그리고 수작업으로 이런 CAD 데이터와 CAD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페이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면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어떤 데이터 포털로 이렇게 합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플랜에 보면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도면을 그릴 때 각 메이커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그려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플랜 데이터 포털을 사용하면 각 메이커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어떤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그리는 과정 자체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마우스를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부품을 가져오면 다른 부품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펑션을 또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플랜에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빌드라는 부분을, 이빌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져온다는데, 가져온 데이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또 조합할 건지,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트레이닝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엔지니어링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이제 그 숙련되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난감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플랜에 있는 이빌드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듈들을 이미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머신에는 이러한 컨피규레이션, 이러한 머신에는 이러한 컨피규레이션, 그런 어떤 그 모듈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갖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어떤 물리적인 뭐 판넬을 가공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케이블링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작업의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는 설계 자체도 이 빌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운영조차도 이제는 자동화돼서 사람이 굳이 깊은 소프트웨어를 그리는 기술이 없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활용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빌드라는 소프트웨어이고,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제품,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져가서 나는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플랜 포털에, 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표준화되어 있는 부품들을 이 빌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모듈로 만들어서 이런 그 모듈화된 설계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빌드라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이 빌드라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컴퓨터에 깔아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기능들을 내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이 빌드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어떤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시데온 코니파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데온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익숙지가 않아요.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전기 설계 그리고 패널 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데 시데온은 사실 익숙한 부분들 아닙니다. 시데온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보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계를 할 때 단위를 정한다든지 어떤 부품 단위를 하는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SAP라든지 그리고 FDO라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AD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죠. 이플랜도 하나의 CAD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 오토캐드, 그리고 솔리드웍스 같은 3D, 2D 역할을 하는 CAD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PDM,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진 모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RP 시스템, 우리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SAP라든지 오라클, SQL과 같은 ERP 시스템도 많이 있어요. 이 시데온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기보다 하나의 미들웨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SAP와 이플랜과 그리고 PLM과 그리고 SQL은 각각 다른 메이커에 가지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종 간의 소프트웨어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나의 어떤 변경점이 있을 때 다른 소프트웨어로 연결이 되려면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데온 코그니파이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데온이라는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SAP에서 단위를 바꾸면 거기에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 혹은 CAD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변경점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생산, 구매, 영업 모든 전반 그 기업 내 모든 전반 펑션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전달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포털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시데온 코니파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우리에게는 익숙지는 않지만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은 이플랜에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플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인천 송도 본사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남지사가 있는 부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스리 단위라든지 위클리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이제 센터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와 다른 이종 어떤 시스템 간의 결합을 위해서는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컨설팅 업무들도 저희 이플랜 코리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이플랜에서 상세하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스는 이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플랜이라는 플랫폼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산업 전반에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제너레이션, 트랜스포트,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산업군에서 결국 이플랜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뒤쪽에 보시면 이게 빌딩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더스트리 쪽은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 반도체라든지 조선, 그리고 이제 머신, 공작기계 이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플랜이 사용되는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하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들, 빌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플랜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플랜이 기존에는 개인이 설계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떤 레퍼런스 데이터,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화되어 있는 빌딩 오토메이션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판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넬이 바로 어떤 빌딩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빌딩에 대한 어떤 이플랜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한 예시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빌딩의 오토메이션, 빌딩의 라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이 이플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탈에 이르기까지 제작까지 이제 쭉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스가 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쭉 넘어오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좌측에는 우리 제목에 보시면 ERP, PDM, PLM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이 단독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ERP, PDM, PLM과 1대1로 연결이 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플랜 소프트웨어가 그려져 있는 그 파일에 대한 어떤 소스를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 플랜이 공개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2D뿐만 아니라 3D까지도 이제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설계를 하는 P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D 설계거든요. 네, 프로 패널이라는 패널 설계는 기구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3D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P8이라는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2D로 보고 그리고 프로 패널이라는 3D 프로그램을 애드온을 하면 2D와 3D 모든 곳에서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섹션의 이제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플랜이 일렉트리컬 캐드, 전기 캐드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플랜 P8이라는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설계는 이 플랜의 한 가지 기능에 이제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플랜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패널이라는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하네스 D라는 하네스 설계하는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유공합을 설계하는 모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전면에 가면 그 프리 플래닝이라는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수행까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ERP로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DON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이제 회사 경영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는 게 바로 이 플랜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계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데이터 입력 장치가 아무래도 이 플랜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첫 번째 입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다음으로 넘어오시죠.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패널 빌딩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패널 빌딩업에 아마 동사하고 계실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판넬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것들을 조립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입히는 이런 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우리 패널 빌딩에 대해서는 리탈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사실은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투어를 하기 앞서 가장 먼저 이 플랜이라는 것들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누가 받느냐면 바로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활용되는 단계가 이제 패널 빌딩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약간 모형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RAS, 퍼포렉스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퍼포렉스 기계 내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 퍼포렉스 기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도 이 플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입력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는 이 로봇은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게 개장을 해주는 로봇이에요. 개장을 해주는. 보시다시피 이 판넬이 지금 중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중판이 지금 두 개가 놓여 있는데, 저 로봇이 이제 케이블 길이가 이미 이 플랜 프로 패널을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플랜 프로 패널을 우리가 설계할 때 저 각종 이제 계기들, 우리가 이제 그 부품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제품이 설계된, 이제 장착되는지 모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 로봇이 케이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에 호스 보이시죠? 호스. 예, 로봇 팔로 이제 호스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 호스는 케이블이 오는 길이에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WT,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우리 까는 기계, 자동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터미널링 기계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씩 날아와서 로봇에 가게 되고요. 이 로봇이 그게 맞는 케이블 위치를 잡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게 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리탈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리탈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스위스에 있는 로봇 제조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 전시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설치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패널 빌딩이 사실은 전부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 수작업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잘 이제
적용이 돼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플랜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입력이 돼야겠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중판을 크게 한 4가지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이제 전시에 이제 공간 제약 때문에 2개만 놔뒀는데 4개의 어떤 판넬을 동시에 이 로봇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 케이블링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되고, 좀 특이한 게 케이블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텐션을 딱 꽂아보고 안 맞다 하면 그 케이블을 떼서 그냥 옆으로 제끼는 그런 역할까지 이 로봇이 이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도 이제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패널 빌딩이 굉장히 이제 자동화돼서 그때 그 숙련도가 낮거나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공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패널 빌딩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루팅을 잡아주고 자기가 입력되어 있는 위치로 가서 이렇게 케이블링을 연결을 해줍니다. 나중에 개장의 미래겠죠. 개장 작업의 미래가 될 겁니다. 속도가 좀 느리죠. 속도가 느리죠. 맞습니다. 이게 약간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이제 시중에 판매되거나 그런 것들 아니고요. 이제 결국에 이런 패널 빌딩이 자동화되는 어떤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쟤는 8시간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케이블링은 가능해요. 현재 케이블링은 가능한데 저런 어떤 단자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PLC라든지 이런 프로덕트는 워낙 이제 다양성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까지 조립할 수 있는 단계의 로봇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죠. 작업 자체가. 그러면 보셨으면 뒤쪽으로 쭉 우리 연결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들도 역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작업으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덜어주는 리탈 오토메이션 시스템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포포렉스 밀링 터미널은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플랜에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자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이 기계로 넘어와서 이 기계는 그 데이터에 맞게 작업을 해준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WT 와이어링 터미널. 이 시스템도 어제 우리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이제 보셨던 부분들이에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호스가 계속 호스를 통해서 케이블들이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플랜 페로 패널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케이블 하네스가 이 WT를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케이블이 자동으로 저쪽으로 로봇으로 넘어가게 세팅을 해놓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봇이 이제 개장 작업, 연결 작업까지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주기 위해서 WT를 또 갖다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펀칭 터미널. 이것도 이제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보셨던 부분이에요. 버스바 펀칭하는 시스템. 말씀드린 죄송한데 옆이랑 자꾸 혼선이 생겨서 순서를 하나만 더 띄워놓고 본선, 좀 빨리 갈게요, 그러면. 펀칭 터미널도 보셨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넘어오실게요. 이쪽은 지금까지 이제 스킵 됐던 부분들은 다 보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요 펀칭 장비는 버스바가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스틸,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서스 이런 것들을 이제 펀칭하는 펀칭 기계. 요거는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못 봤던 아마 장비로 이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랜드 플레이트라든지 그리고 TS에 있는 어떤 플랫 파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펀칭이 필요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펀칭을 할 수 있는 기계가 펀칭 터미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예,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보시면 리타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음료 산업 있죠. 식음료 산업.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주류를 만든다든지 음료를 만드는 이런 공장들, 롯데 칠성이라든지 하이트진로 이런 공장들에서는 그 메인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내가 아무거나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TS8, AE와 같은 이런 인클로즈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이지닉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사양에 맞는 이제 그 인클로즈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지닉 디자인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인클로즈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스켓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면도 조금 만져보시면 좀 부드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식음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라든지 음식을 제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분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시스템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이제 발라져 있고, 저희가 쓰는 가스켓과는 좀 더 다른 좀 강화된 실링을 할 수 있는 실리콘 가스켓을 저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표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물질이 붙지 못하도록 그 이제 사포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서스 판넬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하이지닉 디자인의 판넬들이 열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텍션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하는 하이지닉 디자인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열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반할 때 이 실리콘 가스켓들이 좀 더 보호하는 기능들이 많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어에 보시면 막 안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마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또 실링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넬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는 이 판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에 모듈화 시켜 놓은 판넬이에요. 우리가 태양광 지금 한국에서 많이는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이 일일이 설계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듈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리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모두 이 플랜에 다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하면 우리가 태양광에서 일정 용량까지의 시스템을 그냥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이시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UPS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원 공급 장치도 이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 메이커가 보이시는 이 메이커와 함께 같이 코퍼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판넬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실 분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조하실 분들도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어떤 기능별 그리고 산업별로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판넬,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부속품들까지 표준화를 시켜서 턴키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요즘에는 조금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Erstens würde ich sagen, der Einzug. 예,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오신 부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제품들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AX,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팩트 인클로저, 리탈에서 나오는 월 마운팅 타입의 컴팩트 인클로저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A 인클로저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이 AX라는 인클로저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공급되는 컴팩트 인클로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AE와 거의 뭐 유사하게 생겼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리탈에서 나오는 모든 인클로저들이 25mm 피치로 다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피치 간격으로 해서 액세서리를 꽂거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표준화가 되어 있고, 내부에 이런 사이드에 들어가는 이런 액세서리들도 AE에서는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이드 쪽에도 이제 그 전개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클로저 자체를 좀 더 넓은 공간 우리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이제 AX 인클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는 부분은 VX,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TS8을 대신해서 이제 출시되고 있는 이제 VX 인클로저입니다. VX 인클로저도 마찬가지로 TS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열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이제 열반을 통해서 만들어서 판넬 빌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VX 인클로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X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 TS8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조립성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는 도어 탈 부착뿐만 아니라 베잉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꽂는 것들도 표준화가 좀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수도 많이 줄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판넬들을 이제 많이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작업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될 것으로 VX로 넘어가면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은 아웃도어 인클로저입니다. 아웃도어 인클로저. 대부분의 리타일 인클로저들은 전부 다 이제 인도어를 목적으로, 인도어에 설치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이시는 판넬은 이제 아웃도어 인클로저입니다. 아웃도어 인클로저는 우리 그 이제 서스 판넬, 스테인리스 스틸로 많이 적용하기도 하지만, 리타일의 표준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 게 이제 아웃도어 인클로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장이 되어 있는데, 도장 같은 경우에도 UV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UV 광선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특수 도장이 되어 있는 게 아웃도어 인클로저고요. 아웃도어 인클로저, 이번에 출시된 아웃도어 인클로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지닉하고 동일하게 이제는 열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스탠드 언론으로만 사용하던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을 우리가 설계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내부에 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열들을 식히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강제 냉각 방식이에요. 우리 에어컨이라고 하죠. 에어컨이라고 하는 강제 냉각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 에어컨을 어떤 에어컨을 쓸지 우리가 선정하는 거 다 아시죠? 아시는데, 저희 소프트웨어가 과거에는 탑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썼었어요. 근데 이름이 리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리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희 홈페이지 혹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든지 쉽게 내가 어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앱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파라미터, 판넬의 사이즈, 주변 온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도, 그리고 내부 발열량, 이 4가지 데이터만 알면 손쉽게 내가 원하는 이 판넬에 적합한 에어컨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리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도 이제 냉각 장치 부분인데요. 리탈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팬필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도 이제 팬필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팬필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보이십니다. 원래는 외부에 있는 그릴이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가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세로로 이제 바뀌었어요. 세로로 바뀌었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그릴만 바뀐 게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립을 하시다 보면 팬필터 커버를 해체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분해 해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 리탈 로고, 이 리탈 로고를 보고 사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 리탈 로고를 부러뜨리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탁 밑으로 내리고 당기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내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딱 하면 그냥 닫힙니다. 내리고 당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러뜨릴 염려가 없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이걸 부러뜨리는 경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필요 없게 되고, 팬필터가 IP54 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55 그레이드로 높이려면 우리가 이제 내부에 있는 필터를 바꿔줬어야 됐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부에 보면 이 팬필터 매트가 있고, 여 위에다가 추가적인 필터 매트가 있어요. 그걸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필터도 쓰시고, 그 윗단에다가 다른 필터 매트를 이제 추가를 하면 IP 등급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업성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공기 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양보다 조금 더 낮은 사양의 팬필터가 적용돼도 훨씬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이번 팬필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부러뜨린 건 아닌 거 모르겠어요. 일단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밀면 될 텐데.
넘어가면 또 밀면 넘어가네요. 이거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잖아. 필터를 예, 그렇게 해. 저거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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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봐. 살짝 밀어봐.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예. 김종인 이사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예,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칠러하고, 예, 블루이 플러스 칠러하고,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열이 많을 때 쿨링 유닛으로 다 감당이 안 될 때는 이런 순행식 칠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혀져 있는 공기가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면 여기서 이제 냉각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이 블루이 플러스 칠러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블루이 플러스 칠러 그리고 블루이 플러스 쿨링 유닛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쿨링 유닛보다 약 85%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고객에게 제안을 할 때 단순하게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에너지 세이빙에 따른 이제 비용 절감까지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 블루이 플러스 칠러 그리고 쿨링 유닛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주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리탈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 간의 이런 협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시스템은 그 변압기를 제조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에게 맞춘 변압기 뒤쪽에 있는 배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모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용량의 어떤 변압기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이 솔루션 그대로 통째로 이제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판넬 뒤쪽에 보시면 변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용량의 어떤 그 변압기를 제조하신다라고 하면 부품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성할 필요 없이 여기 보이시는 어떤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게 변압기에 대한 어떤 모듈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저 부스를 돌면서 UPS 그리고 태양광, 이거는 변압기까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설비들이 기존에는 하나하나 내가 판넬, 쿨링 유닛 그리고 그 파워 프로덕트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립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고객에게 제안드렸다면,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설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다 리탈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대로 그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듈화된 어떤 제안 포트폴리오가 많이 이제는 구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공수도 많이 줄일 거고요. 이제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리탈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번 전시회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스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에서 그 배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렉을 구성할 때 우리가 어떤 부품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당연히 19인치 앵글부터 시작해서 뒷단에 있는 버스바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 팩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어떤 턴키 솔루션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모듈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리탈 본사에서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전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릴라인 X라는 제품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릴라인 60이 이제 단종이 되고요. 변화해서 이제 릴라인 X라는 제품으로 이제 곧 출시가 될 겁니다. 릴라인 X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릴라인 60을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 커버들 있잖아요. 커버들을 길게 받아서 다 잘라서 사용을 했었어요. 버스바도 긴 버스바를 다 잘라서 사용을 했죠. 버려지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가공도 해야 되고 재고도 쌓아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는 아답터에 연결하는 메이커에 따라서 사실은 연결 아답터의 형건이 다 달라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돌리고 있잖아요. 메이커마다 꽂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기존에는 각각 다른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메이커마다 용량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 메이커에 다르게 설치 방법이 다르지만
동일 용량이기 때문에 이 단 제품 하나로 모든 메이커에 있는 그런 차단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이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 위주로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 따로 살 필요 없고 버스바 따로 살 필요 없고 그거 커팅할 필요 없고 이렇게 모듈화된 것들 그냥 갖다 쓰시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 손으로 만들거나 고민하거나 그리고 설계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표준화된 모듈로 그리고 패키지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안하는 게 앞으로의 좀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리판넬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제 리탈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판넬에 대한 부분, 우리 인클로저, 컴팩트 인클로저 그리고 VX와 같은 인클로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제공하는 게 이제 리판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두 그 설계된 것들을 이플랜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캐드로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판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기 보면 파워 컨피규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파워 엔지니어링인데 과거에 우리가 배전반 설계, 분전함 설계할 때 리탈에서 제공했던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3D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있는 나오는 것들을 2D로만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파워 엔지니어링 툴은 3D로까지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전반 저희 설계도 이제 3D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VX SE라는 판넬이에요. 우리가 VX 판넬 그리고 TS8이라는 판넬은 전부 다 이제 조립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립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판넬이에요. 예, 이미 만들어진 우리가 흔히 접어 쓴다고 하죠. 이제 폴딩 되어 있는 그런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립을 하지 않으면 훨씬 작업 양이 뚝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이제 작업량도 아끼고 그리고 들어가는 액세서리들도 아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SE라는 판넬입니다. 그리고 이제 SE 판넬은 아무래도 열반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능한 한 넓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되고 있는데 맥시멈 와이드 1800까지 이제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 판넬을 쓰면 아무래도 훨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독일에서 생산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조립이 아니, 예, 조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다 그렇죠. 판넬 껍데기만 해서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좀 더 오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또 콘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그 콘솔 그리고 그 19인치 렉 같은 경우에 단종이 기존 제품이 다 단종되고 또 새롭게 이제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로 나눠지는 인클로저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판넬이라고 하면 우리 도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뒷면 열리잖아요. 근데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서버 뒷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판넬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 쭉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3분할 인클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3분할 인클로저도 AX 판넬을 기반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컬 PLC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뒷면에서 이렇게 케이블링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넬 뒤쪽이 아니라 월 마운팅 타입은 이제 벽이 있으니까 작업을 못 하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중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3분할 형식의 AX 인클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콘솔입니다. 콘솔도 이제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기본 디자인은 기존하고 많이 동일하지만 이제 모델 이름이 CX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새로 출시되는 이름들이 다 보면 X가 이제 뒤에 이제 붙고 있죠. 그래서 CX라는 이제 콘솔 타입의 인클로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공급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고 AX, VX, CX, TX 모든 이름 X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액세서리들이 다 호환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5mm 단위의 피치가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모든 액세서리들을 호환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VX 인클로저와 이 CX 인클로저가 동일한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그리고 이런 그 캐스터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좀 더 호환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AX하고 KX 스테인리스 스틸 판넬들도 이제 만들어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 304, 316L 두 가지 버전의 어떤 머티리얼을 가진 이제 월 마운팅 타입의 이제 파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KX는 이렇게 볼트 타입으로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덮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션 박스 같은 중계 박스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흔히 이제 개장용으로는 이런 그 AX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클로저고, 다음 다시 처음 쪽으로 이제 옮겨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오시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렇게 디지털 오퍼레이션 스마트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쭉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앞에 이제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입니다. 리타를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랜, 그리고 아까 시데온도 제가 보여드렸죠. 시데온도 보여드렸고, 리탈도 있지만 다른 회사로 이제 점원 엣지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프로덕션 생산 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플랫폼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꺼졌네요. 네, 켜질 겁니다. 온 사이트라고 이제 나오고, 이제 공장 모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추얼 팩토리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거 공장, 우리 하이거 공장 다 방문하셨잖아요. 그 하이거 공장을 이렇게 그 버추얼 팩토리, 가상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버추얼 팩토리고요. 이러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점원 엣지 클라우드라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 상에 이제 저장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엣지 데이터 센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런 서버와 같은 엣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되거나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 있는 모든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거냐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운영 데이터들이 있죠. 프로세스 데이터, 그리고 어떤 그 생산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점원 엣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기 점원 엣지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설비의 어떤 프로세스 데이터, 온도, 습도, 생산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설비를 가동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된다,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부분도 이 점원 엣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 섹터별로 어떤 공장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알람 레벨까지도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엣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공장의 모형들을 그 프로덕션 라인을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구현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쪽은 이제 독일의 그 슐러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슐러라는 회사가 그 자동차, 포르쉐 자동차의 코일을 만드는 회사예요. 프레스 코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보면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내에 여기 앞에 보시면 화면을 여기 보시면 1m 단위로 그 코일의 그 품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미리 세팅되어 있던 데이터 값, 그러니까 이 코일이 예를 들어서 뭐 1mm 간격으로 1mm의 두께로 계속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게 1mm가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알람이 떠가지고 생산에 변동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감지해서 이렇게 밖으로 또 구현을 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슐러하고, 그리고 점원 엣지 클라우드하고 이제 하는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강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에 대한 프로세스 데이터도 이제 점원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카테나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독일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게 카테나 X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의 조향 핸들을 만드는 회사고, 나는 철판을 만드는 회사고, 나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 카테나 X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가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중개로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자동차 표면에, 우리가 자동차 제조사인데 자동차 도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장 아랫단인 제조사, 그 도어 제조사, 그리고 그 아랫단에 가면 철강을, 그 철판을 제조하는 제조사까지 데이터를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런 플랫폼이 바로 이제 카테나 X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독일에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에 연결하는 도구로 점원 엣지 클라우드를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여기 조그만한 박스가 이제 그 게이트웨이입니다. 그 이종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할 때 어떤 중계를 해줄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장치가 앞에 보이시는 온사이트 DPS 게이트웨이라는 이 장치가 또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데이터 센터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또 구성하는 리탈에 이제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미니 데이터 센터예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형으로 지어가지고 각 곳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곳에 이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형 데이터 센터인데 굉장히 두꺼운 철문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판넬의 데이터 센터 서버라든지 전원 장치가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저희 IT 사업부에서 굉장히 두꺼운 커버를 또 제작을 해서 또 턴키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옥외라든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공간에서 이런 커버를 씌워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좀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미니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 도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커버만 다르지, 내부에 들어가는 렉, 그리고 전원 장치, 그리고 CMC 같은 모니터링 장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데이터 센터 턴키 솔루션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면 도어를 보시면 약간 금고 느낌이에요. 금고 도어 느낌이에요. 묵직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같은 이런 도어,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취약한 환경에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미니 데이터 센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쭉 뺄게요. 보시면 쭉 더 들어오시겠습니다. 예, 다 들어오시면, 예, 들어오시다가 우측에 보면 여기 다른 분들이 많이 서 있는데 커다란 이제 배전반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배전반은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저전압 배전반이에요. 근데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리탈에서 모듈화되어 있는 패키지가 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시장에 많이 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배전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지멘스 모듈이 설치되어 있죠. 지멘스하고 같이 오퍼레이션을 해서 만든 턴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 모듈, 그리고 이제 액티브 컴포넌트하고 리탈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리고 이제 턴키로 제한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전용 저압 배전반 모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앞으로 쭉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Wer hat meine Kontaktdaten? Es gibt ein Projekt, 예,
벽면까지 쭉 앞으로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크게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서버라든 소형 서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데이터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형 서버렉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타입입니다. 벽에 부착하는 서버 타입의 19인치 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컴팩트 IT 인클로저라고 불리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이런 서버를 구성하게 되니까 서버가 여기 꽂힐 테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CMC 같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듈들도 하나의 스몰 인클로저에도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IT 렉의 전원을 분배할 때 흔히 말하는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 PDU라고 불리는 이런 장치들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렉 내부에 어떤 그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크게 리탈의 이제 PDU는 한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베이직 그리고 메터드 플러스 그리고 스위치드, 매니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DU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전기 장치이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전원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PDU가 가지고 있는 기능 전원을 분배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번 메터드는 이제 여기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메터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번으로 이렇게 쭉 갈수록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메터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의 아웃풋만 나온다면 메터드 플러스는 각 아웃풋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다 개별적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번, 5번 스위치드는 각 내가 원하는 시그널들을 이제 스위칭 시켜가면서 이제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원하는 상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스위치드 버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T 렉에 보면 이런 PDU뿐만 아니라 이런 잠금 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스모크 센서 그리고 휴미디티 센서 그리고 충격 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을 IT 렉에 구성을 해서 이 IT 렉이 좀 더 릴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많은 구성품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렉을 19인치 렉을 구성하다 보면 서버와 같은 조금 중요한 렉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판넬과 같이 조금 중요도가 낮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판넬을 구성을 할 때 굳이 값비싼 VXIT와 같은 이런 렉을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저가형 IT 렉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렉은 아무래도 저가형이다 보니까 이런 좀 내구성이라든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 종류에도 약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TX 케이블 렛은 네트워크 판넬을 구성하기 위한 전용 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IT 렉을 구성할 때는 쿨링 유닛을 구성할 때 LCP라는 쿨링 유닛을 쓰는데 산업에서 쓰이는 에어컨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블루이 플러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어에 블루이 플러스를 설치를 해서 IT 렉을 냉각을 하기도 합니다. 냉각을 하기도 합니다. 냉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 내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IT 렉이 보면 블루이 플러스가 여기 이제 구성이 되면 뒷부분만 냉각이 되잖아요. 앞부분에서 나오는 발열이 냉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찬바람이 아래쪽에서 나오면 이 후드를 타고 전면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후드들도 이용을 해서 이제 산업용 에어컨을 같이 접목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오시면 안으로 쭉 들어오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까지 쭉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내부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IT 렉 관련
예, 제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제품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에 보시면 OCP Accep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OCP Accepted가 뭐냐면 어떤 그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몇몇 IT 기업들이 서로 간에 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IT 렉의 사양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룰을 정했고요.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보면 19인치 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렉은 21인치예요. 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뒷단에 버스바가 있습니다. 버스바가 있어서 서버를 기존에는 우리가 꽂고 뒤에 케이블링을 해주거나 혹은 어떤 전원을 따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듈 형식으로 서버를 딱 꽂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컴퓨터하고 동일하죠.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 보면 그냥 하드디스크는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슬롯에. 마찬가지로 이 렉에다가 그냥 서버를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듈화 시키는 어떤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메이커들이 그 OCP 룰에 맞게 그 제품들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에 맞게 우리가 제작해야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그 룰에 맞는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리탈은 이제 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OCP 룰을 적용받는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고, 이 OCP 룰을 적용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딩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거를 걸어서 이런 규정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서버 렉에 대한 어떤 그 표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리탈의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제품 사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P 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탈에는 21인치 앵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 파워, 그 버스바가 자동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고, 거기다가 각 그 서버 메이커에서 그냥 꽂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시킨 게 OCP 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들도 리탈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양사 보시다가 OCP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 제품을 딱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은 이제 콜로케이션 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각 데이터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한테 이 렉 공간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이제 표준화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된 어떤 렉을 리탈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콜로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각종 여러 가지 서버들이 많이 적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버들의 가장 범용성이 좋은 렉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이 콜로케이션 렉이고, 여기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서버만 이제 장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렉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니터링 장치, 그리고 이제 파워 장치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는 게 이제 콜로케이션 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어떤 컨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렉이잖아요. 19인치 렉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냉각입니다. 우리가 냉각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렉과 렉 간에 이제 이런 LCP라는 어떤 냉각 장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이제 온도가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유리도어를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바깥하고 완전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 쿨링 유닛이 사이드에서 찬바람을 쫙 넣어줘서 공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이런 렉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 LCP에서 찬 공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룸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19인치 데이터 센터 이제 렉과 그리고 공조 장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탈 렉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발열이 좀 심해지거나 혹은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내부의 장치가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스프링, 이 장치 때문에 자동적으로 트립이 걸리면서 딱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액션을 취하는 부분까지도 이 리탈 렉이 자동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어가 이렇게 쫙쫙 뚫리게 되면 이제 공기가 내부와 외부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에 대한 어떤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도어가 있어요. 도어를 닫아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떤 그 서버도 보호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 공기 순환이 좀 더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어까지도 이제 구성을 해서 턴키로 이렇게 고객에게 제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코스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말씀드리면서 점원 엣지 데이터, 점원 엣지 클라우드 이 시스템이 공장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데이터, 그리고 그 생산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IBM하고 리탈하고 점원 엣지 클라우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모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렉들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렌즈가 이 박스를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그리고 도장 두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주는 자동 어떤 그 품질 검사 모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찍히게 되면 겉면에 있는 어떤 품질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구성품들, 여기 있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품들, 그리고 이제 볼트 조립 상태까지도 판단을 해서 적합성 여부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보시는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주고, 만약에 A라는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공정에 해당되는 그 빌딩의 알람 레벨이 이제 상위 단까지 띄워져가지고 그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 이 시스템이 이제 공정 프로세스 데이터, 생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품질 검사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것 같고, 현재 아직까지 적용은 하지 않고 현재 스터디 중인 것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뒤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전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 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리탈 이제 제품의 컨셉인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우리가 흔히 하는 판넬 내부에 들어가는 이 오토메이션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방법. 패널, 이플랜 프로 파넬을 통해서 트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 자체, 우리가 만드는 그 머신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점원 엣지 클라우드와 같은 공장 전체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구현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리탈이 모두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게 이번 하노버 메스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간편하게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까지도 만드는 게 이번 전시의 좀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흩어져 보시면서 또 상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또 답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